뉴스입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는데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충북에서도 전기 시내버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청주시가 대기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버스 6대를 도입했습니다.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환경관리원들에게 3륜 전기 자동차를 보급했습니다. 좁은 골목길까지 청소가 가능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행정조직 개편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보은군과 군의회가 예산 삭감을 두고 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까지 나서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도 내 저녁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온종일 계속됐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았는데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수지로 흘러내리던 물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바위 사이에는 작은 고드름이 생겼고 저수지 끝부분은 시간이 멈춘 듯 곳곳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결 두꺼워졌습니다. 추위를 막아줄 롱패딩은 더 이상 패션이 아닌 필수품이 됐고 모자에 장갑까지 착용했지만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에 속수무책입니다. 날씨가 역대급 한파여서 너무 추워서 모자도 이렇게 쓰고 주머니에서 손을 못 빼겠어요. 밖에 나오니까 너무 춥고 막 피부도 아프고 따갑고 그래서 핫팩 꼭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새벽 4시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아파트에선 변압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3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가장 추운 시간대에 난방기구를 사용할 수가 없어 200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춥죠. 뭐 다 전기로 돼 있는데 아니 불이 알면 당연히 추운 거죠. 오늘 아침 괴산과 진천, 음성, 청주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강한 한기를 동반한 대륙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확장하면서 충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바람이 초속 5m 내외로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내외로.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월요일부터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에서도 전기 시내버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청주시가 대기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버스 6대를 운행하는데 절대 부족한 충전 시설이 고민입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붉은색 버스들이 오송역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외형은 기존 시내버스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경유나 가스 대신 전기로만 움직이는 친환경 전기버스입니다. 전기버스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 오송역에서 청주공항을 오가는 747번 노선에 모두 6대가 투입됩니다. 최대 210km까지 한 번 충전해서 주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기버스는 기존 CNG 버스와 비교해 진동과 소음이 적은 게 특징. 차가 상당히 조용하고 안정감이 있고 손님들한테도 굉장히 서비스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대기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와 질소 산화물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청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전기버스 15대를 추가 도입합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청주시 전체 시내버스의 4분의 1 수준인 85대를 전기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에 이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 전기 시내버스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과제도 있습니다. 도내 전기버스 충전소는 버스회사 차고지 6곳을 제외하면 이번에 설치된 오송역이 유일합니다. 하루 250km가량 운행해야 하는 전기버스의 노선이 오송역으로 결정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전기버스가 다양한 노선에 도입되기 위해선 이 같은 충전시설의 확충이 선결 과제가 됐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환경관리원들에게 3륜 전기 자동차를 보급했습니다. 좁은 골목길까지 청소가 가능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관리원 15년째인 황종택 씨는 최근 일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 골목골목 손수레를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충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전기 3륜차 덕분입니다. 얼마 전 4대를 구입해 시범 운영을 한 뒤 반응이 좋자 최근 8대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한 번에 500kg까지 짐을 실을 수 있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골목을 쉽게 운행할 수 있어 일의 효율성이 부쩍 올라갔습니다. 무단 투기해놓은 거 또한 생활 쓰레기 이런 거를 미약가로 구루마루에서 손수레로 해서 끌어냈었는데 그렇게 끌어내다 보니까는 힘이 엄청 들었었어요. 무엇보다 쓰레기가 가득 담긴 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다 보니 안전이 보장됩니다. 또 그 중량을 갖다 무거운 걸 싣고 나오니까 이분들이 일단 힘이 덜 들고 한 2시간 걸리던 게 지금 한 30분이면 한 그 정석에다 다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원들의 안전과 노동력 절감, 쾌적한 환경까지 기대보다 높은 효과에 충주시는 모든 읍면동에 3륜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지난 10월 행정조직 개편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보훈군과 군의회가 예산 삭감을 두고 다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에까지 나서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보훈군이 630여 명의 출양 인사와 이장단 등에게 보낸 호소문입니다. 대축올 소식지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알리고 취합된 의견을 마지막이 될지 모를 소식지에 싣겠다는 내용입니다. 소식지가 군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 군수님 치적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군과 의회가 조직 개편에 이어 예산 삭감을 두고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최근 소식지 예산과 정상혁 군수의 역점 사업인 채용 예산 등 29건 27억 6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간부 공무원들이 유례없는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음 날 의회도 군수와의 공개 토론을 요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어느 지자체고 뭐 예산 갖고 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앞에 내세워서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 정치를 그것도 일방적으로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군이 여론전에까지 나선 가운데 삼선 군수의 독선과 민주당이 다수인 의회의 행태를 비판하는 양비론도 일고 있습니다. 정치 집단들이 웃기고 있어. 군수가 의회국 간에. 여기 농민들 얼마나 삶이 지금 팍팍한데. 3만 4천 군민들의 시선이 따가운 가운데 양측 내부에선 감정 싸움을 더 이상 끌어선 안 된다는 자성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 의회와 11개 시군의회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모두 인상했습니다. 도내 지방의회는 지난달 12일 영동군 의회를 시작으로 의정비 확정에 들어가 오늘 괴산군 의회를 끝으로 모두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인상률은 제천시의회가 24%로 가장 높고 괴산군의회 10%, 음성군의회 9.15%, 진천군의회가 3.7% 인상했고 도의회와 나머지 시군의회가 각각 2.6% 인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산 가운데 행정 목적이 아닌데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청사 건립 등 돈 쓸 곳이 많은 청주시로서는 이 일반 재산이 요긴한 목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청주시가 수암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매입하고 남은 자투리 땅입니다. 누군가 무단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폐허로 변한 창고, 개인주택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땅도 시유지입니다. 공유재산 가운데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는데 적지 않은 땅이 이처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청주시는 내년까지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이런 일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벌입니다. 별다른 용도 없이 그냥 소유하고 있는 일반 재산을 과감히 매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을 하는데 공개 입찰이 원칙이지만은 그 토지 특성에 따라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없는 토지, 그 당사자만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이런 걸 구분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일반 재산 매각을 통해 얻게 되는 현찰은 어림잡아 3천억 원 정도. 장기적으로 빌려준 대부재산까지 매각 범위를 넓히면 금액은 더욱 늘어납니다.
새청사 건립, 민간공원 매입 등 앞으로 돈 쓸 일이 많은 청주시로서도 일반지산 매각은 알토란 같은 자금줄이 될 전망입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지난달 충북 지역의 광공업 생산이 한 달 전보다 1.1%,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2.9%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과 기타 운송장비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생산 증가가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충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대형마트가 7.8% 감소하는 등 6.8% 줄어서 내수 위축 현상을 반영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내년 1월 1일자로 실국장급과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책기획관에는 임택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과장이, 행정국장에는 이경태 전 공보관이 임명됐고, 환경산림국장에 김성식 옥천부군수가, 보건복지국장에 신강섭, 자치연수원장에는 한필수 자치행정과장이 각각 승진 발탁됐습니다. 또 안석영 체육진흥과장이 충주부시장에, 박승환 균형발전과장이 옥천부군수로 전보됐고, 영동부군수에는 김창호 체육진흥과장이 각각 발령됐습니다. 증평부군수에는 이배훈 문화예술과장, 진천부군수는 전정혜 전 충북여성발전센터 소장이, 단양부군수에는 최성희 안전정책과장이 임명됐습니다. 충북 출신인 이계성 KB국민은행 여신그룹 총괄 전무가 부행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계성 부행장은 진천 출신으로 청주 청석고등학교와 청주대를 졸업하고 KB국민은행에서 기업여신 심사부장과 충북지역 본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경찰청 인사에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백석현, 정경호 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했습니다. 백석현 승진 예정자는 경찰대 6기로 세관고등학교를 졸업해 충북지방경찰청 정보 3계장을 지냈습니다. 정경호 승진 예정자는 순경공채로 시작해서 충북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장과 여성청소년 수사계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민족통일 충북협의회 홍순도 사무처장과 충북여성회 박현숙 회장, 그리고 회원들이 오늘 저희 CJB를 직접 방문해 이한목 대표에게 여성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INS, 주식회사 선우테크 엔캠 차태현 대표이사와 임직원 일동이 1,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분평주공 3단지 2차 아파트에서 160만 원, 청주 분평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분동회에서 114만 8,900원, 청주 운전면허시험장 직원 일동이 103만 6천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복대 1동 13통 주민 일동이 31만 원, 청주 복대 1동 1통 청송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사창동 12통 주민 일동 15만 6천 원, 미래융합교류회에서 14만 원, 청주 복대 1동 1통 주민 일동, 청주 용암 2동 사군자반에서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을,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충북연구원이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준공식에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정초시 원장, 시도연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충북연구원의 새 출발을 격려했습니다. 충북연구원은 지난 1990년 출범해 28년 동안 충북 발전을 위한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충주시 교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60대 여성이 자신의 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주차 과정에서 후진 기어를 넣고 내리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오늘 새벽 12시 반쯤 음성군 대소면에서 56살 이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25살 백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